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네, 금요일의 화제의 코너 신문 한 컷. 오늘도요. 네. 동아일보 사진부에 잠시 제가 한번 긴장을 줘봤습니다. 변영욱 사진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놀라셨죠?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나? 아니, 제가 김문식 교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당황했어요. 아니요, 저 신문 한 컷 여기 딱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국민 한 명이 목소리였습니다. 네, 변영욱 사진부 차장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봄이 왔네요. 네. 사진이 봄이에요. 오늘 이제 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만은 신문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경향신문에 이제 실린 사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꽃망울에 빗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그 봄이 되면 꽃을 찾아서 가죠. 그리고 꽃을 찍는 순서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봄 소식을 전할 때 겨울 속에 있는 그 봄, 그래서 복수초를 찍습니다. 복수초? 예, 노란 꽃인데 눈 속에서 피거든요. 이 꽃은 아니고 이건 매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수초를 찍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다리는 그 꽃이 매화입니다. 매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동백이 잠깐 있지만 이제 매화를 네. 찍고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매화는 이제 보통 그 섬진강변에 있는 네. 그 매화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가는데 광양, 섬진강에 있는 이제 광양에 있는 매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찍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상청이 얘기하는 꽃의 만개, 그 다음에 꽃이 이제 피는 시기보다는 사실 조금 먼저 움직이죠. 왜냐하면 한두 송이라도 있으면 사진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매화 마을 모습도 지금 광양의 매화나무 관련해서 화면도 지금 저희가 미리 조금 더 네, 저거는 이제 봄이 완연했을 때 저희가 네,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봄 소식을 빨리 좀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없었던 거고요. 다행히 네. 올해 또 얼마나 그 겨울 가뭄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반가운 봄눈이 오면서 사진 설명으로 아주 멋있게 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꽃망울과 빗방울, 그래서 네. 두 봄이 만났다고 하면서 봄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초가지붕에 이제 이영을 얻는. 네, 동아일보는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썼어요. 예.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동백꽃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을 이제 잘 보이는데 그 사진 기자들이 봄 소식을 전하는 스케치 사진으로 소재를 잡는 것 중에는 꽃도 있지만 네. 이렇게 그 초가집에 이영을 얻는 것, 그리고 뭐 좀 이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독대를 이제 정리하는 것. 아니 그런데 이영을 얻는 모습은요, 저도 그렇게 이제 많이 보지 못했는데 보면은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죠. 뭔가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금 그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중에서 이렇게 초가집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농촌 풍경이라고 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들의 이제 마음속에는 어떤 농촌에 대한 향수, 아마 그 신문을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많이 읽는 분들에는 농촌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봄 그러면 지붕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장독을 정리하는 것이 봄의. 장독대 사진은 왜 또 봄을 상징하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제 봄이 되면 장을 담그죠. 네. 아마 이제 3월 정도 되면 이제 장을 담그는데 장을 담그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겨우내 쌓여있던 눈, 그다음에 먼지를 장독대의 뚜껑으로부터 이제 걷어내는 것.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봄을 상징하는 그 스케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약간 이 의견이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선배들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사진부 기자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네, 조심하세요. 예. 저게 이제 초가집을 이영을 이제 고치는 게 봄이라는 거를 아는 독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장독대도 지금 설명이 이렇게 필요할 정도면 근데 너무 매뉴얼대로 봄이면 저거 필요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거 찾아라 한다겠다. 예리하신데요. 장독대를 계속 매뉴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이제 개선의 차원에서 제가 잠깐 전제 들어가고 설명 좀 드려요. 여기다 문제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스케치 사진, 꽃, 그 다음에 초가지붕, 장독대 사진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쓰는 봄 스케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빈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80년대까지는 봄이 되면 정말 이런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줄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는 최근에는 기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찍는 경우보다 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공보실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한테 우리 지역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경남 함양에 있는 함양군청, 네. 함양군청 완전 전라남도 강진군의 군청 강진군청. 군사
주무. 그러니까 지방 선거 앞두고 약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두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의 홍보팀이 동네에서 잘 일어나는 만든 거예요? 꽃, 그 다음에 네. 어떤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잘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신문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층 우리 앞으로 다가온 봄 사진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제 신문 하나 더 골라오셨죠? 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저희 이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지금 이제 미투에 대한 그 사회적인 관심과 그리고 분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그 미투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22명의 얼굴 사진을 신문에 그대로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 신문에서 이렇게 얼굴을 그대로 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뭐 익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상권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사회에서 어떤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신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상태로는 그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도 약간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뭐 끝나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나면 이 당사자 그러니까 뭐 밝힌 분들도 그렇고 신문사들도 이 대상자로부터 훼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 위험을 좀 피하는 것보다는 이걸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궁금한 것이 어떤 분들은 이름하고 사진이 다 나왔는데 제일 오른쪽 하단의 끝에 보면은 이제 두 분은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과 그리고 천주교 수원교회 한모 신부라고 하죠. 한모 신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은 뭐 당사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실명으로 그리고 이제 얼굴을 공개를 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일반인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더 대중매체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기도 하고 이 두 분의 공인의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두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도 조만간 저희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요 신문 속 사진의 뒷얘기를 정말 콕 집어서 설명해준 변영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동 만화가 고발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 여성 웹툰 작가는 야한 그림 그린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면서 지금 2차 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이제 서검사의 폭로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했던 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들도 그거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이 폭로할 때 여성들이 그렇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미투뿐만 아니라 다른 거 폭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주변의 시선이 약간이 아니죠. 많이 두렵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폭로를 했을 때 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것이냐. 그다음에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폭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단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아이가 뭔가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아니,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관련돼서 그런 시선이 있을까봐 처음부터 좀 우려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폭로하기 전에 SNS에 본인의 계정을 다 폐지를 한 다음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걱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폭로를 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성인 만화를 하는 만화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런 야한 이상한 것만 악의적으로 좀 편집을 해서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냐는 취지의 댓글들을 올리다 보니까 본질은 간대가 없고 다른 쪽으로 지금 또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논지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문제라고 A가 문제라고 하는데 갑자기 B나 C를 얘기하고 있는 댓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뭐 얘기가 됐지만 진보 진영을 흔드는 공작 아니냐 뭐 이런 것서부터 그다음에 피해자의 작품을 보니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악플들이 많이 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도 관련해서 다뤘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소설 쓰는 거 아니냐라면서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박동진 네. 의원님, 네. 좀 이 피해자들 보호해줄 그런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기사에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청주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민기 씨 그 논란이 되면서 너는 괜찮니? 나는 괜찮은데 또 막 걱정하면서 혹시 또 잠재적 피해자 아니냐 오해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폭로 이후에 좀 힘든 일들이 많아진다.
이런 어떤 내부 고발이거든요.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입은 그 가해와 피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타나는 첫 번째 그 반격, 그 2차 가해 형식은 다 뭐냐면 조직 논리와 그다음에 그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압박을 가하거나 진영 논리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뭐 상대 진영이 우리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거야라고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같은 진영 내에서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그럼 내가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진영 내에서 말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2차 가해에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 어떤 중압감은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폭로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네. 보면 데비 무어가 오히려 가해자예요. 마이크 더글라스인가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 남성이 오히려 부하 상사라서 피해자거든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녀의 문제, 우리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다. 조직 내에서 서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그 서열상 그 아래 위치에 있고요. 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쭉 기사에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나가서 제도적으로 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2차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만드셔야 할 장본인이시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간 국회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유행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2016년에 이태경 씨가 익명으로 폭로를 했었대요. 했는데 그때 당사자인 박재동 씨가 전화를 걸어서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캐물었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건 곧 잊혀질 것이다, 덮일 것이다고 했는데 진짜 2016년에 덮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건데 이런 2차 피해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게 되려면 어렵지만 행동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해야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대북특사 이제 문 대통령이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 대북특사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김 박사가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조간신문들이 대북특사 누가 갈까 다 이렇게 보도해요. 보면은 네. 저희가 늘 얘기했던 뭐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실장 등등등 인물이 나오는데 자 김근식 교수님 누가 갈 것이다. 예, 혹은-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임근식 교수가 빠져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본다면 저는 서훈 국정원장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김여정 내려오고 김영철 내려왔을 때도 서훈 국정원장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을 수차례 다니면서 정상회담 관련된 물밑 조율을 했던 경험이 수차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회담 카드까지 염두에 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입장으로서는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여기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매번 나왔습니다만 과거의 전력 때문에 북한에 직접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여전히 대미 외교통이고 경제통이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나 대북 관련해서는 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조금은 중량감이나 경험이 부족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조명근 통일부 장관 오랫동안 대북 업무를 했었고 또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직접 특사로 가는 건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서훈 국정원장 가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네, 해봅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전망에 항상 반론을 늘 펼쳤던 박력 차장은 오늘은 반론이 없으신가 보죠? 오늘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각에서 네. 어떤 측면이냐면 특사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언론에 노출이 거의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풀단을 구성해서 기자들이 같이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에서의 특사 활동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뭔가 의전이나 보여줄 게 있다면 상징적인 인물이 가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에 특사 성격은 순수하게 실무적인 거고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 가장 적격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신
대한 것도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임종석 실장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 이유는 왜요? 이유는 제가 국회 운영이에요. 네. 국회 운영이가 청와대 담당이에요. 네. 죽겠어요. 정말 그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네. 김성태 위원장이 임종석 실장을 이런 흔히 우리 저작거리 말로 매달아 보려고 하는 너무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가 다시 국회 운영위가 무슨 정쟁의 이런 장으로 안 되려면 청와대 실장이 가시기보다는 적절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분들이 다 이러시면 좋겠어요. 굳이 임종석 실장은 안 굳이, 가도 네, 된다고 저 필요해요. 했는데 운영위 소속인 박용진 의원님이 있었던 그 운영위 회의 아까 임종석 실장 답변 모습 보실까요? 아이고야. 미리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또 한미 간의 원활한 대화가 있을 때만이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것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 때가 어떤 상황이죠? 소통이 필요하다.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나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북 특사를 보냅니까? 네. 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 저 위치가 대답을 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는 여당 라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전날이 아마 그 김성태 위원장이 일어서세요. 뭐 이렇게 약간 군기 잡으실 때의 그 자리이긴 한데요. 대북 특사로 공식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기자단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대북 특사는 네. 비밀리에 다녀왔죠. 근데 이번 공개됐으니까 박영 차장의 공개됐으니까, 예상과 달리 기자는 박 간다. 차장님이 네.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기자들이 몇몇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는 간다고 그러고 국민들한테는 말씀 안 하실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김영철이 왔을 때도 그렇게 차단을 했는데 북한을 가는 특사를 가는데 기자들을 따라 붙인다는 건 약간 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럴 수 한번 보죠.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자단을 꾸릴 건지 말 건지 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하는 마당이라서요. 저는 저 질문에 임종석 실장이 답을 하던 시점만 해도 대북 특사가 과연 하고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이 진전됐거나 혹은 상당히 많이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언제 가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박영 차장. 그러니까 4월에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있을 거란 예상이 돼요. 그 전에 간다? 그렇죠. 그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남북 접촉이 시작될 때부터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른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왕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는 얘기였듯이 네. 되는 상황이면은 빨리 뭔가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안이 뭐 어떤 건지 많이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은 것 같아요. 답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준비되는 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